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화와 이화가 그것입니다. 동화는 광합성과 같이 합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이화는 분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포호흡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세포호흡을 통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러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통하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섭취한 영양소들은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와 같은 단당류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렇게 분해된 분자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포도당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포도당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은 대장의 흡수를 통해서 세포 곳곳을 이동하기 위해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소화를 통해서 포도당이 늘었기 때문에 혈관 속에 포도당들이 많이 늘게 되고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이라서 우리는 이것을 혈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과정을 통해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C6이라고 하는 것은 C는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가 6개, 즉 6탄당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6탄당을 포도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효소 등에 의해서 포도당은 쪼개지게 됩니다. 6탄당인 포도당이 3탄당 2개로 쪼개지는데 이때 쪼개지는 3탄당을 피루부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탄당이 3탄당 2개로 쪼개진다, 즉 분해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이도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혐기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ATP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ATP라고 하는 것은 ATP가 에너지의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2개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당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중간 산물인 피루부산은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 산소가 없는 경우, 즉 혐기적인 조건에서는 발효라는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젖산과 알코올입니다. 젖산은 유산, 즉 유산균과 같은 생물체들이 피루부산을 혐기적인 조건에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알코올의 경우에는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산소가 있을 때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과정으로 가게 되지만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산소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젖산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에너지원은 충분히 있으나 산소가 모자라는 경우 산소와 함께 에너지원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젖산 발효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발효를 한다고 했고 이제 산소가 있는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피루부산은 산소가 있는 경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피루부산이 들어갈 때 CO2가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CO2에 탄소가 하나 들어있으므로 3탄당인 피루부산에서 탄소가 하나 빠져나가서 아세틸코이라고 하는 탄소 2개의 물질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는 탄소가 4개짜리입니다. 즉
원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그 다음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바뀌게 된 아세틸코일 이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탄소 4개와 탄소 2개가 만난 탄소 6개의 구연산이 되게 됩니다.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아세틸코일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구연산, 그리고 효소에 의해서 이 구연산이 계속 어떠한 물질로 바뀌어서 다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흔히 TCA 사이클 또는 구연산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의 회로를 거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피루부산도 산소가 있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러한 TCA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TCA 사이클을 다 거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이 두 개가 있는데 외막과 내막이 있고 이 내막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의 합을 우리는 흔히 전자전달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자전달계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를 거쳐 나가게 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것은 EATP밖에 없지만 산소가 있게 되면 36ATP라고 하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산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이만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만드는 기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에너지 대사 중에서 포도당 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를 통해서 얻어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당 대사의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현기적인 조건으로서 포도당 하나가 피루부산 2분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산소가 없는 현기적인 조건에서는 발효를 그리고 산소가 있는 이거 오타가 있는데 호기라고 고치면 됩니다. 호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좋아한다. 즉 산소가 있어야 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산소가 있는 호기적인 조건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포도당 대사의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해당 과정의 세 번째 단계를 거쳐 나감으로써 비로소 이만큼의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포도당 대사는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이 세 개의 과정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각각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포도당 대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